안녕하세요. 황금이 되는 금융지식을 알려드리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대략으로 알아봤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중에 한 상품을 이제 다룰 예정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시에 전세를 얻으시려고 하는 우리 황금 신혼부부들이 있으시다면 주목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3개의 영상을 통해서 신혼부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빈번하게 이제 참고해서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상품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출 대상자인데요. 대출 대상자는 민법상 성인,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이 대출을 시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혼인기간은 7년 이내, 그리고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이 대출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은 9,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 혹은 배우 예정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전번 시간에 이제 알아봤다시피 전세금은 5억 이하,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관내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의 5% 이상의 그러니까 전세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한 부부가 대출 대상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상 주택은 서울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의 오피스텔 업무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 실제 사용이 주거용으로 이용이 됨이 확인만 되면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2020년 1월에 추가된 내용인데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인이라며 이 대출은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그 공공임대 사업으로 전세를 놓게 되는 경우에는 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면 그냥 정부,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SH공사, 서울리츠, 공무원 연금공단 등이 임대인이면 이 대출은 취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다른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이 80%예요. 근데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호당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가능하고요. 보통은 전세 계약이랑 맞춰가지고 2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 계약 만기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보통은 2년씩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도 거의 대부분 2년으로 잡고 대출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방식만 가능합니다. 일시상환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자만 내어 가시다가요. 만기 때 대출금 원금을 갚으시면 됩니다. 그게 일시상환 방식이에요. 기한 연장의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기한 연장이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은행원들이 쓰는 용어이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한 연장은 쉽게 말해서 대출을 내고 그다음에 계속 연장을 해가는 거. 그러니까 연장을 해간다. 그 기간을 연장해 간다 해서 기한 연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기한 연장은 2년 단위로 해서 4회까지 연장을 해서 최장 10년까지 유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최초 대출 기간은 2년이겠죠. 2년 다음에 이제 기한 연장을 해 가실 건데요. 기한 연장은 총 4회 동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4를 하면 요거는 8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2년 최초 기간 2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기한 연장 최대 가능한 게 4번이니까 8년 해서 총 10년 동안 이 대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대출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대출 기간 동안 얼마나 아이를 가지냐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아이를 가지시지 않으시면은요, 한 번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처음 대출 기간이 2년과 한 번 연장된 2년을 합쳐서 총 4년까지만 대출을 유지하시고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시지 않으면 4년 되는 기간이 되면은 대출을 상환하시고 이 대출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4년 동안에 이제 아이를 가지시잖아요. 한 명을 가지시면은 이제 2년을 더해서 총 6년. 그리고 다음 기간 때 이제 또 그 카운팅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를 한 명 더 가지신다. 그러면 8년. 그리고 아이를 한 명 더 가지신다 하면은 10년. 그래서 총 아이를 3명을 가지시면은 10년까지 이 대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수에는 뱃속에 있는 아가인 태아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한 연장 시에 자녀를 어떻게 판정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한 연장하는 시점의 자녀수, 그리고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의 자녀수 두 개를 차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명의 아이로 보거든요. 그러면 한 명의 아이가 있었고, 이때 실행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 아이가 한 명 있었다. 그러면 아이는 증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카운팅을 하고, 만약에 지금 이제 처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 아이가 한 명 있었고,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 아이가 2명 있었다. 그러면 증가된 아이는 한 명이다. 이렇게 보고 기한 연장 2년이 더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대출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대출을 즉시 갚거나 아니면 기한 연장할 때 갚아라 라는 조건을 걸고 있어요.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이 대출을 갚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즉시 대출을 상환하는 케이스들을 좀 알아볼게요. 그 케이스로 첫 번째는 결혼 예정자가 혼인사실 확인 서류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요거는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면은 대출을 상환하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하겠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그리고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 연장이 되지 않고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첫 번째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 및 혹은 사별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대출을 상환하셔야 되고요. 이런 세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하는 그 시점에 은행원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게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즉시 상환하는 조건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즉시 대출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 상환되는 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2년 동안에는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출 기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소득이 우리 부부가 이제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연봉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연소득이 9,700만 원이 초과가 됐어요. 그럼 그 즉시 상환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기한 연장하는 요 시점에 이제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상환되는 조건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기한 연장 하는 때에 상환해야 되는 조건은 그 기간 동안에 보고 대출 기한 연장하는 요 시점에 그 이벤트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갚아야 된다, 갚지 않아도 된다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하지만 저는 이제 창구에서도 신규 고객들 상담을 해드리면서도 꼭 이 기한 연장 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1, 2년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최장 아까도 살펴보다시피 10년 동안 유지돼야 되는 상품인데요. 나중에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나는 그때 신규 때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꼭 신규 시에 같이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그거를 좀 담고자 하는데요. 자, 기한 연장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세 계약은 보통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으면 뭐 집주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문제가 없으면 그 집에서 계속 갱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대출 기한 연장할 때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전세금이 더 큰 서울시 관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대출이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기한 연장 시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2차 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뛰게 되겠죠.
그러니까 추가 대출을 받아도 서울시에서 금리 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추가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 대출로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더 많은, 그러니까 전세금이 더 높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되기는 하지만 금리가 많이 뛴다는 점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추가 대출 말고 다른 상품을,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더 현명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전세금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일부 상환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를 일부 상환해야 되는지는 그때 당시 다시 대출 한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은행원이 얼마 상환하세요 라고 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상환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대출 가능한 은행은 2020년 1월까지는 KB국민은행에서만 취급이 가능하고요. 2월부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취급이 해서 결론적으로 2020년 2월부터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취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빈번하게 질문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시 특별시 융자 추천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요거는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청년주거 정책을 클릭하시고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클릭하시면은 융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다산 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나이 제한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나이 상한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40, 50 되셔도 상관은 없으신 거고요. 이제 하한은 있겠죠. 하한은 아까 우리 알아봤잖아요. 민법상 성년이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이시면 이 대출은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재혼도 가능하나요? 하시는데, 네, 재혼도 가능합니다. 네, 재혼지 여부 이런 것들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데요. 결혼식은 이미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에 결혼 예정자로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이제 요거는 불가합니다. 결혼 예정자인지 여부는 이제 처음 대출을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는데 금리를 0.2%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해서 결혼 예정자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혼 예정자 자격은 실제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정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결혼 예정자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같이 은행을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뭐 각자 생활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근데 꼭 배우자랑 같이 방문을 해야 되냐고 질문은 하시는데 대답은 안타깝게도 네, 방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배우자의 소득이나 무주택 여부들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배우자도 은행을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꼭 그러면은 대출 받는 사람과 배우자가 동시에 같이 그러니까 은행을 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쁘시면은요, 시간을 내서 따로 한번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내지는 그 지점으로 안 가셔도 되고 근처 가능한 지점으로 가서 이 서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동의서를 이제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뭐 공인인증서도 깔려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은행의 고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발생하시게 되면은 내가 정 안 돼, 나는 은행에는 죽어도 방문을 못 하겠어, 그냥 스마트폰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해당되는 은행으로 문의하셔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배우자도 동의는 하셔야지 이 대출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시에 자녀 수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하시는데요. 이제 연장하는 시점 기준과 그 다음에 대출 신규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하는 시점의 자녀수에서 대출 신규하는 시점의 자녀수를 차감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증가된 자녀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판정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아도 자녀수에 인정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태아는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사실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대출 은행을 방문하시지 않아도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다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